안녕하세요.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교권 침해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윤수빈 변호사입니다. 교권 침해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교원지휘법은 교권 침해를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교원지휘법 그리고 교육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성폭력특례법,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행위 또한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돼서 심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게 되고요. 또 이 행위가 형법, 기타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에 대해 어떤 선도 조치 처분을 할 건지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분쟁 조정을 원할 때는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조정이 불성립한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학생의 태도, 반성의 정도, 고의성 등을 따져서 그 선도 조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 처분은 교내봉사, 사회봉사와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교권 침해가 심각한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한편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로는 심리 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요. 이때 심리 상담이나 치료 비용은 그 가해 학생의 부모님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면서 정말 새로운 형태의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중인 선생님 얼굴을 캡처해서 유포한다든지 심하면 합성해서 다른 사이트에 올리면서 조롱을 한다든지 또 이건 대학 수업이지만 외부인이 그 수업에 난입해서 교수님을 모욕한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 원격 수업의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은 현행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교원지휘법에 해당하는 그런 교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면 별도로 처리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법이나 교원지휘법이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업무상 알게 된 사건들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보다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보고 또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전화를 해서 괴롭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교무실로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서 나아가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소송을 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협박, 공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무실에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위협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우선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반비례 관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학생 인권의 잠재적인 침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 전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1차적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교권과 학생 인권 자체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거죠. 한국교총 상담 결과에 의할 때도 교권 침해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됐다고 해요. 오히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15% 정도에 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의 인권 향상 때문에 교권 침해가 더 늘어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문가분들도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게 반드시 학생들의 인권이 높아졌기 때문인지에 관해서는 많이들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교원지휘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해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학부모에게 어떤 처분을 할지 그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학부모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처분이 없고 그 학부모의 자녀가 교권 침해 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도 같이 심리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수업 같은 거를 이수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할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가 만약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정말 심한 교권 침해의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부분이죠. 협박을 한다든지 돈을 달라 그러면 공갈이 되겠고, 또 교실이나 교무실에 찾아와서 큰 소리로 모욕을 하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 것이라도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명예훼손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1회 카톡을 보낸다거나 저녁에 전화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교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인 경우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반복적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 3회에 걸쳐서 그런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 당사자로서 정당하게 교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교권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교권 침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령 학부모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특별한 용무나 사유가 없이 계속해서 문자나 전화를 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선생님에게 시험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시험을 쉽게 내라, 이런 발언을 정말 계속해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교권 침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교권 침해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담 및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그렇게 고소를 하겠다고 오히려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또 교실을 무단 이탈한 학생에게 선도위원회, 지금은 자치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 참석 통지서를 전달하려고 집에 찾아갔더니 그 학부모가 오히려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페이스북에 교사에 대한 욕설을 게시해서 교사가 거기에 대해 훈육을 하니까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 이러면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언론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각 교육청에서 교권 침해를 전담하고 있는 저 같은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이런 교권 침해 관련된 소송에 대비해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이 만약 제기된다면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관해서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치유센터는 어떤 곳이냐면 각 교육청 내부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은 그곳을 찾아서 상담을 하고 기타 필요한 치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대학만 잘 가면 된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의 풍토가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일부 학부모들이 내 자식이 무조건 옳고 자식이 잘났다, 이런 식으로 이기심을 가지는 게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교권에 관해서는 물론 전반적인 인성교육이 교과 과정 중에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줄어든 것 같고, 학부모 또한 학교를 입시를 위한 수단, 과정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는 교권 침해를 행한 학부모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교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 현행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 제재들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부모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교권 침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